반올림 100%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으로 볼 거고요. 유비벨록스 매수 문의 주셨네요. 지금 모아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까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유비벨록스 차트 모습 보면서 일단 주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오늘은 1%대 빠졌습니다. 13,7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 종목도 작년 한 해 동안은 정말 분위기 좋게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이죠. 3배 넘게 급등을 했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조금 주춤주춤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반올림 100%님께서는 이 종목을 조금씩 모아가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모아갈 만한 매력이 좀 있는 종목일지 어떻게 보세요? 유비벨록스는 뭐 스마트 카드, 그 다음에 스마트 모바일 사업, 블랙박스 등등의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 알고 있는 아이나비를 이제 자회사로 두고 있고,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움직였었던 팅크웨어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어느 정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관련해서 모멘텀을 또 보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유비벨록스가 가장 크게 움직였었던 모멘텀은 이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쓰던 유심이 있었잖아요. 이제 유심 칩에서 최근에 애플이 아이폰 14 모델에 이심을 적용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유심에서 이심으로 점차적으로 추세가 바뀌어 나갈 것이다. 이심이 무엇이냐? 스마트폰에 이제 내장된 칩에 가입자 정보를 내려받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심이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핸드폰을 사면은 이제 이 새롭게 구매한 핸드폰에다가 유심 옮기면서 좀 번거로웠잖아요. 이제 바늘 갖다가 이제 맞아요. 뽑아가지고 네. 뽑아서 좀 힘들게 옮겼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진행 안 하고 그냥 이제 유심 교체 없이 그냥 이 정보만 내려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이심이라는 새롭게 이심 시대가 좀 열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미벨록스가 스마트 카드 사업을 영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멘텀이 있고, 앞으로 저는 이 이심은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좀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래성이 분명히 좀 있는 그러한 사업이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유비벨록스가 최근에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소외가 되어 있다라는 무엇이냐? 오늘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래 대금이 약 2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일단 대금이 상당히 좀 적은 수준으로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수급 흐름을 어느 정도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이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던 구간이 약 요 정도 구간이거든요. 대략 한 9월 정도 구간이니까 요때가 될 것 같네요. 요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심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수급을 좀 밀고 들어가는 그런 흐름 없이 계속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 자체의 특성이 상당히 윗꼬리를 자주 그린다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전 매물대 구간이 좀 상당히 두터운 종목이거든요. 이전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바로 뚫어주지 못하고 호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윗꼬리를 강하게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만 윗꼬리를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 한 7번 정도 이제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수급을 쭉쭉 밀어주는 종목보다는 그날 당일에 이슈 나오고 상승 나왔다가 바로 차익 실현 시켜버리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유비벨록스가 이제 장기적으로 모아갈 만한 어떤 매력도가 있느냐? 지금 현재 사업 내용만 봤을 때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매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유심에서 이심으로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가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비벨록스가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예단을 하고 모아갈 필요는 없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 충분히 이렇게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눈에 바로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무언가 메리트가 있고 이야기가 될 게 있으니까는 들어왔겠죠, 당연히.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매수를 해 나가도 늦지가 않고, 지금은 보게 되면은 최근에 윗꼬리를 그린 물량들만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집이 진행이 된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물량을 털어내는 움직임만 계속해서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고 소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시장은 소외되면은 계속해서 철저하게 소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이 들어올 때 쳐다보면 지금 제약주들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이틀 연속, 3일 연속 엄청나게 상승 나오고 있죠. 수급 들어올 때 봐도 늦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유비벨록스는 어떤 미래 사업에 대한 성장 전망도는 충분히 밝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시장에서 전망도를 주목하는 데에 있어서
성장치를 주목하는 데 있어서는 미리 이제 그 기간을 예상할 수는 없으니까 뭐 유비벨록스는 이러한 종목이구나,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를 하고 향후에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접근을 한번 노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은 시장에서 소외가 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그냥 참고 정도만 하는 수준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비벨록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느 정도의 모멘텀도 가지고는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라는 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따라서 워낙에 유동성이 축소되고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종목은 매수는 살짝 보유해보자, 보류하자라는 의견으로 전해드렸으니까요. 우리 조금 더 탄력 있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얼마든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